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제가 보면서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네이크 센스인데요. 2025년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뱀처럼 민감하게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예요. 부동산 시장과 어떤 수요 트렌드 변화가 앞으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한 이유가 예를 들면 단톡방에서 실거래가가 뜨기도 전에 어떤 아파트가 몇 억에 거래가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민감하게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아보하인데요. 이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키워드래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까지 소확행이라 그래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SNS에 이렇게 본인을 과시하고 나 이렇게 소확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오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또 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성취나 과시 없이 그냥 나의 평범한 일상의 평범함과 무탈함을 중시하게 된 거죠. 평일이라든지 주말에 누리는 여유 이런 것들 그리고 SNS에 과시하지 않고 친구들과 조용히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일상들, 가족과 연인과 보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의 하루에 대한 이 기준이 요즘 현대인 관점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가진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키워드를 딱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하루예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그냥 보통의 하루인데 이 보통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에 거주할 때 이 사진은 헬리오시티거든요. 여기는 은행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당연히 병원, 치과 이런 것들도 있고 학원가 여러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에서 딱 그냥 내려가면 그 공원이 이렇게 조성돼 있고 아파트 내부도 평탄화가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도심 내에 어떤 안정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런 고급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현대인들에게 보통의 어떤 하루 이런 기준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강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반포 DH 클래스트 아파트예요. 5천 세대를 이제 입주 예정을 하고 있는데 25년 입주 예정으로 공홈으로는 돼 있는데 아마 26년, 27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천 세대의 커뮤니티 대단지에는 옥상에 식물원, 리셉션, 스파, 컨시어지 센터,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오페라 하우스 840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범하고 보통의 하루가 예전보다는 많이 기준이 올라갔다.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그래서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들 특히 이제 커뮤니티 조성이 잘 된 곳은 아파트 내부에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커피숍 자체가 그런 어떤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굉장히 호텔 로비처럼 잘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소소한 행복. 예전에 그런 과시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이런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옴니보어인데요. 옴니보어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 쉽게 얘기하면 잡식성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의 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소비 패턴만 보고서는 이 사람의 나이도 경제력도 직업도 어떤 것도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관에 갈 것 같은 40대 여성이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키링을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대라든지 어떤 성별에서 예전에는 이 어떤 성별에서는 이 소비가 되게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취향이 오히려 더 중점을 둔 사람들이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샀다면 이제는 명품 가방 대신에 어떤 내가 그냥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을 선택하면서 본인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춘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도 있겠죠. 예를 들면 주말에 백화점 쇼핑을 하는 대신에 다이소에서 실용적인 물품을 사는 100억 자산 이렇게 봤을 때는 소비 패턴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양한 소비 트렌드 속에서도 분명히 고급 지향적인 소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 나가서 그냥 슬리퍼를 신고 다이소에 종이 가방 하나 들고 다이소 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20살 때 제가 어디 명동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벌써 10년 전이니까 1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해산물 무한리필집을 갔었는데
그게 한 5만 원 정도가 했었어요. 노부부가 와서 되게 편한 옷차림에 그냥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민이었으니까 서울을 갔을 때 되게 예쁘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와서 대화와 그때의 경험을 그냥 즐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좀 두드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크로 리버파크에 사는데 내가 모닝을 몰아요. 약간 저는 그런 거에 희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핵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은 남아 있을 것 같다. 다음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본체보다도 액세서리나 부가 요소가 더 주목받는 소비 트렌드래요. 상품에 개인의 취향을 반영을 해서 뭔가 추가를 시켜서 차별화된 요소, 커스터마이징 같이 커스터마를 시켜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인기라고. 크록스와 신발에 지비치를 달아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트렌드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이 크록스와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귀여운 지비치를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신발이에요, 솔직히. 모양이 똑같은 크록스와의 색깔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지비치를 몇 가지를 추가하면 나만의 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명품 가방에 예를 들면 루이비통 1000만원짜리 가방에 한 10,000원짜리 키링을 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본인을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비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상급지에서 어떤 기본의 어떤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시설을 추가를 해서 시설 업그레이드를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아파트에 추가적인 토핑을 통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할 가능성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도 그럼 새 아파트고 인테리어도 이미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맞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 똑같은 어떤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앞으로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라데이션 K인데요. 한국 내에서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요소가 앞으로 저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옅어지면서 같이 약간 색깔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는 다문화 국가,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에 맞물려서 외국인 유입이 가파르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은 줄어드는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신생아 그 출생률이 0.5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을 생각했을 때는 그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이제 증가하는 걸로 또 보이게 되죠.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고 합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서 이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한다던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던가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의료, 교육 이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면서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이 다문화 국가에 대한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었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런 다인종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딱 봤을 때 그렇게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분들이 서울 상급지로 바로 입성하기보다는 거의 지방에 이제 오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지방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방의 뉴스 기사에 이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많았어요. 앞으로도 지방에서는 이런 비율이 많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비선호하는 분들은 더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개인주의 성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가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먹고 살고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편하고 인프라가 좋은 곳에 대한 거주 욕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혼자를 선호하는 현상도 강해지긴 하지만 아마도 저는 혼자 하면 또 외로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선호도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요즘 플랫폼에서도 사람들과 퇴근 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죠. 그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과연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호에 맞게 앞으로 기대되는 지역이 약간 떠오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어보면서 부동산의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